그럼 이 만성 소화불량을 동반한 어지럼증, 증상이 있을 때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약재나 식품은 없을까요? 네, 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도우미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인이나 주변에서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나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면요,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거 검사를 해도 명확한 진단명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어지럼증을 현대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또 치료 방법과 도움이 되는 약재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어지럼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중추성 어지럼증, 즉 뇌신경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는 전정신경염, 즉 귀에서 평형감지 센서 역할을 해주는 전전신경의 염증, 또 메니에르병, 귀 속 내림프에게 압력이 증가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기리성 저혈압, 즉 갑자기 몸을 일으켰을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경추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의 문제로 이 경추성 어지럼도 나타날 수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어지러울 수 있고요.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한의원을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병원 검사는 해보셨나요? 라고 여쭤보면요, 여기서부터 정말 속사포 같은 랩을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이 머리의 문제인가 싶어서 병원에 가서 머리 MRI, 혈관을 보는 MRA를 검사해봐도 이상은 전혀 없고요. 또 이비인후과로 가보라고 해서 여기서 검사해봐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고개를 갸우뚱했더니, 그러면 스트레스 문제일 거예요 라고 해서 정신과에 가라고 해서 또 거기서 주는 약을 먹어봤더니 낮에도 꾸벅꾸벅 졸리기만 하고 어지럼증은 전혀 안 나요. 병원에선 원인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런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진찰해 봤을 때 검사에도 나타나지 않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 이런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특정 음식을 드시면 어지러워요라고 말씀하시거나, 생선이나 냄새가 나는 음식을 보면 바로 비위가 상하거나 심하면 토하기까지 하시고요. 소화가 안 되면서 어지럼증이 같이 나타나고, 자고 일어나면 어지러운데 조금 움직이다 보면 괜찮아지고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심하고 얼굴이 거무튀튀하게 혈색이 안 좋아요.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임신하셨을 때 입덧을 심하게 했던 경험이 있고요. 차나 배, 비행기를 타면 꼭 멀미를 하세요. 또 식사 후에 등이나 옆구리가 뻐근하게 아프시고, 명치와 배꼽 사이가 딱딱하면서 무슨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진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은요, 한의학적으로 이 질환이 있을 때 잘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바로 담적병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담적병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네, 요새 쓰는 현대 한의학 용어입니다. 위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면 이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를 담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목이나 등에 담이 결렸다 할 때 이 담이 담음의 담입니다. 이 담이 결리셨을 때 가만 보면요, 이 불편한 자세로 계시지 않았어도 음식을 과식하거나 과음한 다음 날이 많습니다. 이 담음 때문입니다. 담음은 우리 몸의 다양한 해독 시스템으로 제거가 되는데요, 이 오랜 기간 소화불량이 누적되다 보면요, 이 담음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고 돌아다녀요. 이 위장 점막과 외벽 사이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걸 담적이라고 합니다. 이 담적이 유발하는 다양한 증상들을 합쳐서 담적병, 담적증 혹은 담적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담적병의 증상으로는요, 이 담적이 위장의 연동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복부 팽만감, 가스, 매식거림, 더부룩함, 목의 이물감, 속쓰림, 위경련, 변비, 복통, 설사와 같은 다양한 위장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담적 증상이 여기서만 끝나면 참 좋은데요, 이 담적이 오래 쌓이다 보면 위장에서부터 출발해서 혈액과 림프액을 타고 전신으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주제인 원인 모를 어지럼증도 그렇고요. 두통, 수족냉증, 불면증, 불안함, 만성 피로 증상, 옆구리 통증, 등 통증, 야간 빈뇨, 남성의 경우에는 성기능 저하, 여성은 냉대하증, 만성 질염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검사에서는 안 나타나냐고요? 위장에서 발생하는 기능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검사를 봐도 이 위장 점막의 상태만 보지 위장의 기능이나 담적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담적병의 진단은요, 우선 경락 기능 검사와 복진, 진맥 진찰을 통해서 담적병이 있으신지, 담적병의 유무와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파악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 담적을 제거해주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병행하는데요. 담적병은 이 오랫동안 쌓인 증상이 빙산의 일각처럼 위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보통은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 만성 소화불량을 동반한 어지럼증, 담적병 증상이 있을 때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약재나 식품은 없을까요? 네, 천마가 좋습니다. 이 천마는 버섯균에 기생하는 기생식물인데요. 마비 증상을 치료하는 하늘이 내린 약재라고 불리워왔습니다. 이 동의보감에서도 모든 허증과 어지럼을 치료하는데 천마만한 것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천마의 생김새를 봐도 위로 곧게 뻗어서 자라고 바람에 잘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 바람을 이겨내고 풍을 이겨내는 식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통과 고혈압, 어지럼증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마에는 우선 가스트로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서 신경을 보호하고 뇌에서 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해서 알츠하이머, 파킨슨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뇌혈류를 증가시켜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오늘 주제인 어지럼증과 두통을 개선해 줄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가바 수용체를 조절해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우울증 및 불안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중추신경계를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간질, 발작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천마에는 에르고티오네인이라고 하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제가 천마가 버섯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에르고티오네인은 일반 식물에서는 잘 합성되지 않고 주로 버섯류에서 합성되는 기능성 물질인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막고 이 미토콘드리아, 즉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을 보호해서 세포 에너지 대사를 강화시켜주고 신경세포의 퇴행을 막아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예방에 도움이 되고 기억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또 혈관의 내피세포를 보호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압 조절도 해줄 수 있고 혈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천마는 생으로 드시는 게 유효 성분을 흡수하는데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 천마는 마시는 약재가 아니라 쓰고도 약간 알싸한 맛이 나고 맵거든요. 천마를 갈아서 꿀과 함께 드시거나 아니면 말린 천마 가루를 사셔서 새콤한 레몬이나 오렌지즙에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단 천마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약과는 전혀 다른 한약재입니다. 이 담적병에 좋은 다른 약재인 마의 효는요, 상단의 링크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천마는 풍을 치료하는 약으로 장기간 복용 시에는 혈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시거나 다량 복용하시거나 이 어지럼증이 없어졌는데도 일상 식품처럼 드시면 절대 안 되는 한약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종 검사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만성 소화불량을 동반한 어지럼증의 원인이 한의학적으로는 담적병일 수 있다는 점, 또 담적병의 진단과 치료 방법, 댁에서 드실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약재인 천마의 효능과 드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이 지긋지긋한 소화불량과 어지럼증에서 벗어나시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은 영상 제작에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